안녕하십니까. 끌리는 한국사 서익환 선생입니다. 네,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볼 거는요,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사항 조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요 지도 하나 나왔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일단, 동학농민운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기 전에 동학을 우리가 살짝 살펴봐야 되는데, 이 동학이 무엇입니까? 동학은요, 1860년에 경주에서 몰락한 양반이었던 최재우가 창시한 종교가 되겠고요. 그리고 뭐 유교, 뭐 불교, 도교 다 섞여 있고 크리스트교의 뭐 사랑, 평등까지 다 섞여 있다라는 것. 그래서 알고 보면 완전히 믹스한 종교가 되겠는데 여기에 민간 신앙까지 덧붙여지면서 농민들에게 큰 어떤 호응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허나 그 사람이 죽었어요. 최재우가. 그래서 이 최재우는 혹세 무민죄로 처형을 당했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현혹시켰다. 너 이단이다 라고 죽여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대 교주였던 최시형이 동경대전, 용담유사 등의 경전을 편찬하게 되고 그 다음에 포접제를 실시하게 되면서 삼남 지방으로 크게 확산이 되었다라는 것. 자, 동학의 교세가 커졌습니다. 이렇게 커지게 되면서 그들은 1890년대가 되면서 교조 신원 운동을 펼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교조 신원 운동 최재우의 명예 회복 운동이 되겠는데요. 삼례에서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서울에 올라와서 복합 상소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엎드려서 청하는 운동이 되겠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고종 혹은 명성황후 측은요, 그냥 돌려내려 보낸 거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열받았다. 그리고 나서 무슨 집회가 열렸다? 보은 집회가 열렸다. 왜 우리가 이 보은 집회가 중요합니까? 순수 교조 신원 운동에서 뭘로 바뀌었기 때문에 정치 집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때 나온 정치 구호, 보국 안민,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겠다라는 것, 척외 양창의 외놈들을 배척하고 양놈들을 무찌르겠다. 그러면서 이 보훈 집회는 정치 집회가 되면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교조 신원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락하고요. 우리가 바로 1차 동학농민운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동학농민운동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선행해야 되는 게 있죠. 그게 고부밀란이 될 텐데 이 고부밀란은 고부 군수였던 조병갑의 횡포가 있었다라는 것. 특히나 이 만석보를 증축했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물을 팔아먹어 버리게 된다라는 것. 자, 성질났습니다. 농민들은요. 그래서 전봉준의 아버지가 크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 그럼 전봉준은 누굽니까? 동학 지도자였죠. 남접의 접주였다라는 것. 그 결과 고부 관할을 습격하면서요. 이제 곡간을 털어버리는 거죠. 곡간을 털어서 농민들에게 식량을 나눠주기도 했다라는 것. 조병갑은 도망가고요. 자, 그 이후에 결과가 되겠습니다. 조병갑은 파직을 당하고 나서 안핵사 이용태가 파견이 된다. 여기서 안핵사는 누굽니까? 밀란 조사관이 되겠죠. 자, 물론 이 안핵사가 백성들을 어루만져 줬으면 좋겠지만 오히려 농민들을 탄압하게 되면서 이제 난리가 나버린 거죠. 여러분들 고부밀란 과정에서 지금 사발통문 보이죠? 사발통문 요거 사발되고 안에 쭉 이렇게 사람들의 명단이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사발통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요 전봉준도 있습니다. 한번 유심히 봐주시고요. 그 결과 이제 고부밀란 시기에 안핵사 이용태 횡포에 맞서서 들고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 이거를 우리는 1차 동학농민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1차 동학농민 운동으로 가는 라인에서 봉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백산봉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백산봉기 저기 보세요. 동학 지도자 전봉준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의문을 발표하고 그리고 동학농민군 4대 강령까지 발표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산봉기 시절에 전봉준 경문 그리고 4대 강령인데요. 저도 이거는 외워요. 전봉준 경문. 안으로는 타막한 관리에 머리를 베고 반봉건적인 요소가 있죠. 그 다음에 밖으로는 횡포한 강족의 무리를 쫓아 내몰고자 합니다. 이거는 반외세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
이제부터 전쟁이다. 그래서 4대 강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고 가축을 잡아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충효다 하자, 일본 몰아내자, 군대를 몰고 서울로 올라가 권세가와 귀족을 모두 없애자라는 것. 드디어 1차 동학농민운동의 시작점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 한번 외워보십시오. 전봉준 경무는. 이거 어디 가서 써먹을 때 있을라나? 예, 뭐 어찌됐든요. 전봉준 경무는 길지 않으니까 한번 암기해 주셔도 좋을 듯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들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일어나서 드디어 관군과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전투는요, 황토현, 황룡촌 전투가 되겠고, 여기서 관군을 격파하면서, 특히나 여기서 이제 관군과 관련된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초토사예요. 초토사. 초토사는 뭡니까? 맞아요. 예, 초토사는 이제 밀란이 일어났을 때 그를 진압하는 직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관군들을 무찌르게 되면서 전주성에 입성을 하게 된다라는 것. 전라도를 먹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전주가 전라도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상륙을 하게 됩니다. 우리 정부의 무능함이었죠. 이 동학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는 그들에 대해서 어떤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청나라에 원군을 요청했다라는 것. 자, 그러면 청나라 군대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와요. 어디로 들어오냐면 얘네들은요, 아산 쪽으로 들어와요. 아산 쪽으로. 그런데 우리가 체결된 게 있잖아요. 갑신정변 이후에 이토 히로부미와 이홍장이 체결한 조약이 있었습니다. 그 조약의 이름은 텐진 조약이었죠. 텐진 조약에 따르면 군대를 빼되 만약에 군대를 한반도에 집어넣게 된다면 서로 통보해 주기로 했다라는 거죠. 그 결과 청나라에서 일본에 통보를 합니다. 우리 들어간다? 그러면서 아산 쪽으로 들어오게 됐고요. 그에 따라서 그러면 조선에 큰 변란이 일어났으니 조선 내에 있는 일본인들을 보호하겠다라는 명목으로 얘네들은 어디로 들어왔다? 일본 애들은요, 인천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는 것. 큰일 난 거죠. 청나라 군대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일본 군대도 같이 들어와 버렸다라는 것.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위기감을 느낀 동학교도들과 그 다음에 정부 드디어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 협상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전주 화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전주 화약에 조항이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요, 폐정개혁안이 되겠습니다. 폐정개혁안. 폐정개혁안은요, 시점마다 여러 개의 조항이 있어요. 뭐 4개 항이 있고 뭐 14개 항이 있고 12개 항이 있고. 그런데 12개 항을 보시는 게 조금 편하다라는 것. 그러면 이 전주 화약식에 체결된 폐정개혁안 12개 항 중에 일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정에 협력할 것. 그러니까 이제 동학교도들과 정부는 화해하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탐관오리 엄징하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노비문서는 불태워버릴 것. 여러분들, 이 노비문서는 불태워버릴 것이 1차 가보개혁에 반영이 된다라는 것. 그렇게 반영이 되면서 1차 가보개혁에서는요, 공사 노비제도가 혁파가 된다라는 것. 잊지 않으셨죠? 자, 그 다음에 7반 천인의 대우는 개선하고 백정 머리에 쓰는 평양 립은 벗어버릴 것. 참고하시고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청춘 과부의 개가를 허용할 것. 그러면서 이것도 1차 가보개혁에 반영이 된다라는 것. 자, 그리고 잡세는 거두어 들이지 말고 관리 채용에는 지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할 것.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동학교도들은요, 과거제 폐지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지벌 타파, 다른 말로 문벌 타파, 지들끼리만 해먹는 걸 문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타파를 주장했지 과거제 폐지를 주장하진 않습니다. 참고로 과거제가 폐지가 되는 건요, 1차 가보개혁과 관련이 있다는 것. 자,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토지는 평균으로 분작하게 할 것 등이다. 여러분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인데 토지 평균 분작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토지를 분배하자라는 뜻이 되겠죠. 허나 우리 역사에서 토지 개혁, 토지 분배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재헌국회에서 이루어져요. 1949년
농지개혁법이 시행이 되고 1950년에 3정부를 기준으로 이렇게 분배가 돼요.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제시를 하고 이거를 정부에서 수용을 하게 되면서 전주 화약이 체결되었고 그 결과 끝이 난 거예요. 이걸로 1차 동학농민운동은 끝이 나게 되었다. 자, 또한 전주 화약의 체결에 따라서 집강소가 설치가 됩니다. 그럼 집강소는 뭐냐? 농민자치기구가 된다는 것. 전라도 여기에 설치가 되고요. 지금 집강소와 관련된 그림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요 그림 같은 경우는요, 어쨌든요, 전라도 자체를 좌도 우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전봉준 그리고 김계남 이런 동학 지도자들이 호령을 한다는 것. 패전개혁안을 실시하기 위해서 자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완벽하게 1차 동학농민운동은 끝났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안 가겠대요? 누가 안 가겠대요? 일본이 일단 근대적 개혁을 요구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요, 교정청 설치로 맞대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정청이 뭡니까? 이건 동학농민군의 주장을 수용해서 개혁을 하겠다라는 근대 개혁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 나가라 라고 요청을 하지만 일본 군대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일본이 경복궁을 습격해 버리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바로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이 경복궁 습격이 문제가 돼요. 경복궁 습격 이후에 동학교도들은 다시 재집결을 하게 됩니다. 누가 습격했기 때문에? 일본이. 자, 일본이 우리나라를 조종하는 거예요. 다시 모입니다. 그게 2차 동학농민운동이 되겠죠. 2차 동학농민운동의 배경은요, 일본의 경복궁 습격에 있다는 것. 자, 차이점이 있습니다. 남접과 북접이 연합을 하게 된다는 것. 기존의 1차 동학농민운동은 남접만 주도를 했었는데 이제는 북쪽에 있는 북접의 접주 최시형까지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럼 어디서 집결을 했냐? 네, 논산에서 집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사료나 자료에 나오는 키워드예요. 논산이란 지명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집결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제 싸우겠죠? 싸웁니다. 가장 최대의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투를 우리가 공주 우금치 전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공주 우금치 전투 여기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보은 전투가 또 치러지는데요. 네, 보은 전투에서도 패배를 하게 되면서 동학농민운동은 이제 좌절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 그림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들, 저 가운데 압송당하고 있죠? 이 서울로 압송당하고 있는 모습이 찍힌 전봉준 장군이 되겠습니다. 이 전봉준은요, 정읍에서 잡혀요. 예, 같은 동료에 의해서 뭐라고 해야지?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잡히고 나서 압송당하는 모습이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전봉준 장군을요, 우리가 녹두장군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아쉽죠. 그러면서 동학농민운동은 끝이 나게 된다. 하지만 지금 우리 한반도 내부에서는요, 어마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한 가보개혁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아프다 하나 들어갈게요. 여기서 아프다는 청일전쟁의 발발과 동시에 1차 가보개혁이 진행이 되는데 그 이후에 2차 가보개혁이 진행이 되겠죠. 그 사이에서 1차 가보개혁 거의 끝 무렵에서 공주 우금치 전투가 나타난다라는 것. 그래서 공주 우금치 전투 이후에 2차 가보개혁으로 넘어간다라는 것. 이것도 순서 문제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이에요. 이렇게 가볍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죠. 이것뿐 없어요. 동학농민운동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동학농민운동인데 뭐 약간 궁금한 거나 뭐 이런 거 있었을까요? 동학농민운동 뭐 점검을 해보면 그런 거 있죠. 1차 동학농민운동은 안핵사 이용태 횡포 때문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2차 동학농민운동은 일본의 경복궁 습격 때문이었다라는 것. 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동학농민운동은요, 여러분들 순서가 보통 많이 나오니까 순서, 그 다음에 키워드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참고로 앞서도 얘기했지만
1차 동학농민운동의 진압 직책, 그게 초토사였죠. 2차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되어서 민보군이 있었다는 것, 이것도 중요하게 다뤄지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동학농민운동 어떨까요? 정리됐죠? 실제 이 공주 우금치 전투 같은 경우는요, 일본의 기관총이 있었는데 한 10만 명 이상이 죽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륙당한 거죠. 자, 뭐 없으면 바로 그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고 얘기할게요. 자, 대표적인 문항입니다. 다음 상황이 일어난 이후의 사실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일본군이 경복궁을 습격하자 이에 전봉준은 삼례 대도수를 설치해서 삼례 집교를 도모했고 기병을 촉구하는 통문을 돌렸다. 이번 거사에 호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불충 무도한 자이다.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자료나 사료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는 것 중심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해요. 사료 공부는 어떻게 하냐. 아니, 우리가 개념의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것이 사료나 자료가 될 텐데, 개념에서 키워드를 잘 암기하셨다면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키워드가 뭐예요? 답부터 올라오네. 답 말고 키워드, 답은 맞고, 맞아요. 답은 디귿과 리을이에요. 키워드는 경복궁 습격이 되겠죠. 괜히 뭐 삼례라든지 뭐 통문이라든지 이쪽으로 가면 안 돼요. 여기에 가장 큰 핵심 키워드는 경복궁 습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자체는 그냥 2차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죠. 기억 황토연 1차, 그 다음에 전주화약 1차의 마지막, 북접과 남접이 어디에 합류했다? 논산에 합류했다. 이렇게 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주 우금치 전투가 있다.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괜찮죠? 쉽죠? 뭐 의문나는 거 없죠? 순서만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